자, 고등학교 2학년 수학입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하는 끝났고요. 일단은 좀 남았지만 그건 나중에 하면 될 것이고. 자, 오늘 하는 것부터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고등학교 수학 1학년께 좀 빈약하면 왜 힘든지를 이제는 니네가 서서히 아주 뼛속 깊이 느낄 거야. 알았죠? 자, 일단 오늘 하는 거랑 다음 시간에 하는 것까지 완전 개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일단 공식이 나오긴 해요. 나오는데 니네가 오늘 집에 갈 때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생각은 뭐냐면 아, 공식 이거 써먹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만 하고 집에 가면 고3 때까지 망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오늘 개념 설명해 주는 건 고3들 거의 수능 얼마 안 남은 애들한테까지 다시 설명해 줄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수능 개념이에요. 알겠니? 자,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면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 자, 그거 얘기를 좀 할 거야. 중간에 쉬는 시간 가지면서 할 거니까 졸지 마라 절대로. 알았지? 자, 일단 거듭 제곱이라는 얘기는 제곱근이라는 것 자체가 중상 과정에서 이미 했죠. 근데 2제곱인 거잖아. 제곱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고등 과정에서는 2제곱을 벗어나서 3제곱, 4제곱, 5제곱근까지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처음에 수학자들이 시작을 이렇게 했어. 일단 정의부터 얘기해보면 어떤 숫자를 n제곱 했을 때 자, a라는 실수가 만들어졌어. 중학교 교과서 여기 써있지? x의 제곱이 a면 x는 a의 제곱근이다. 맞죠? 그건 다 알잖아.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x는 a의 중학교 교과서에는 제곱근이고 여기에서는 2를 포함해서 2제곱, 3제곱, 4제곱 등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식이에요. 그러면 2제곱근이 아니라 n 제곱근이라고 불러. 중학교 때는 2제곱근인데 2제곱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2라는 단어를 안 쓰고 제곱근이라고만 한 거야. 루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2제곱근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생략을 해서 보통 표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초장부터 얘기하지만 제곱근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이면 내가 말한 거에 대답을 제대로 해야 돼. 대답해야 된다. 사실 니네는 해야 된다. 기대한다. 제곱근에서 가장 중요한 성비 개념이 뭐였어? 제곱근이 뜻하는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루트 안에 숫자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미안해. 할 수도 있구나. 안에 제곱. 그건 계산상 중요한 거였고 수학의 본질적인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쌤이 맨날 중요하다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아니요, 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네. 문제 풀 땐 그것밖에 안 하죠. 제곱근의 뜻이 뭐였어? 제곱해서 숫자가 되는 거. 제곱근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었어? x제곱이지. 제곱근을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었냐? 제곱해서요. 나무 루트 씌워가지고. 기대는 내가 바보다 진짜. 야, 공부 진짜 똑바로 해야 돼. 아니, 이게 뭔 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곱근이 갖고 있는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본 거야. 이거야? 아니야. 저 거꾸로. 저 x를 어떻게 계산했어? 니네?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x? 인수분해 있죠? 아 소인수분해. 네? 예? 갑자기 소인수분해 갖고. 소인수분해를 해서 제곱을 하나씩 뺐는데. 무슨 소리야? 아, 그건 계산할 때는 그렇게 한 거고. 계산 말고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 걔는 뭐였냐면 제곱근이라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했던 거냐면 1이랑 2 사이 뭐 그런 거. 그거죠? 네, 아니야? 부등호. 제곱근 아니에요. 제곱근이라는 것 자체가 아닌데. 방정식의 근이었어요. 네? 어우, 큰일 났어. 그런 말 하신 적 없어요. 처음 들어보. 야, 유튜브에 자료 다 있어. 찾아줄까? 네. 니네 수업한 영상에 다 있어. 진짜? 니네 없었고. 진짜 그런 자, 말 설명해줄게. 필기할 필요 없어. 넘겨서요? 이거죠? 아, 그냥 써줄게. 2항에서 풀어요? 이것들 다 모르니까 그냥 써줄게. 자, x의 제곱은 4를 중학교 버전으로 풀어봅시다. 그럼 x는 4의 제곱근 맞죠? x 플러스 자, x는 4의 제곱근 맞죠? 넘겨서 푸는 거.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맞죠? 잘 들어? 근데 내가 뭐라 했어? 제곱근의 제일 중요한 개념은 방정식의 근이래. 그럼 이거를 방정식으로 생각해. 좌변으로 4 넘기면 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잖아.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를 0을 풀면은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2로 바뀌기 때문에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게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죠. 따라서 제곱근을 계산하는 건 절대로 루트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왜? 루트 왜 만들었어?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죠? 예전 아주 머나먼 시절에 루트가 없는, 다시 말하면 유리수까지만 공부를 했던 시절에는 3의 제곱근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 녀석도 제곱근을 표현하기 위해서 3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1만 붙였었잖아. 맞지?
그럼 루트 왜 만들었어? 제곱근을 표현하기 위한 보조수단이야. 제곱근을 표현하는 주된 수단이 아니야. 주된 개념은 뭐야? 이거야. 이거라고. 내가 대답하길 바랬던 게, 니네가 대답하길 바랬던 게 이거였어. 텔레파시를 보냈어요. 오케이? 니네 그래서 제곱근 다음에 인수분해 2차 방정식 공부했잖아. 인수분해 나왔죠? 2차 방정식 풀었죠? 근데 저 때 인수분해를 몰랐죠. 그때는 이 계산 과정을 제곱분할 때 바로 설명해 주진 않았지. 나. 설명 안 해줬어요. 이것만 써주고 넘어갔고 그래요? 인수분해 2차 방정식 할 때 이 내용을 난 다시 한번 떠들었어.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1년이 훨씬 넘었는데. 중3과 언제 했는지 기억은 나냐? 작년 겨울방학 때 했어. 난 들은 적이 없어. 작년 겨울방학 어쨌든 니네 이제 고2 수학 하는 거니까 기억해라. 이거 고3들도 계산 못 하는 거야. 고3들도 야 제곱근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해? 루트요! 쳐맞아요 그럼. 루트가 아니라고. 알겠지? 염이나 사관 서 있어 조리 말고. 자 그럼 뭐하라? 제곱근 찾았죠? 예. 그럼 계산해 봤더니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두 개가 나타났지? 자 근데 써줄게. 제곱근을 계산해 봤더니 글씨 쓴 거 잘 봐. 제곱근 중에서 실수값을 갖는 게 두 개죠? 홀망이 실수잖아. 네. 자 이거 써준 이유가 있어. 서술 과정을 잘 봐야 돼. 자 그럼 이번엔 이것도 풀어볼게. 중학교 때 못 풀지만 이제 풀 수 있지. 자 방정식이라네. 방정식으로 바꿔. 근해 공식. 근해 공식 써야 되는데 사실 이건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아니 순서 써줘? 아. 자 마이너스 4를 2i 제곱하면 마이너스 4잖아. 네.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합차 공식의 구조가 성립을 해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기는 돼. 물론 근해 공식 써도 된다 말했냐? 잘 안 보이지 이게 사실. 자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이 녀석의 자 방정식의 근이 실근이를 하지 않았어.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2i죠. 됐죠? 자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방정식 개념으로 풀어도 나오더라.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다시 한번 강조했고. 자 그러면 구해봤더니 이 녀석은 제곱근 중에서 두 개는 나오는데 얘는 실수는 아니잖아. 자 그래서 자, 실수라는 거의 기준으로 보세요. 뭐라고요? 선생님 부호가 있어요.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2i 빼기 2i를 할 수 있잖아. 0이지. 영 아니야? 자 제곱근 중 얘는 실수는 없지. 오케이? 그리고 자 별아 x의 제곱인데 거듭 제곱한 개수가 2제곱 했죠. 오케이? 그래서 짝수일 때 지수가 짝수야. 이 녀석도 거듭 제곱한 지수가 뭐야? 짝수야. 아 그랬더니 여기 있는 구하고자 하는 제곱근을 구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숫자가 짝수.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따라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네. 다 실은 근데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다 했던 거죠 사실은.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거듭 제곱의 숫자를 좀 확장을 해볼 거야. 자 세제곱 한번 해보자. 잘 봐라. 내가 이거 써준 이유가 있다. 책에 이게 다 안 써 있어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보자.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이거 써줄게. 야 x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니? x는 제곱의 x. 8의 세 번 제곱했을 때 8이 만들어진 거니까 부를 때 그래 세 제곱근이라고 부르면 돼. 자, 세 제곱부터는 생소하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계산하는 건 방정식 푸는 거야. 자 그래서 이항에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되죠? 그 세제곱. 자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자 인수분해 공식에 따르면 이건 알잖아. 아 2x지? 네. 이렇게 되죠? a 플러스 제곱. 맞지? 이거지? 그럼 각각의 괄호를 연관되는 숫자를 찾아보면 이 녀석의 해는 x는 2 또는 자 이거는 근해 공식 써야 되지?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x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마이너스 4이니까 루트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지? 짝수 공식 자 루트 3 i는 자 그럼 우린 이건 알아. 우리 수학상에서 고차 방정식 공부했잖아. 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까지는 해봤단 말이야. 그러면 차수가 올라갔더니 근의 개수가 늘어났다고 기억하잖아요.
3차 방정식은 근이 최대 몇 개? 3개. 4차 방정식은 최대 4개. 차수가 올라갔더니 3차 방정식이 되면서 근이 3개가 만들어졌죠? 2개잖아. 하나잖아. 이해됐니? 너무 당연한 건데 또 이 녀석의 제곱근 중에서 실수만 따져봐. 하나. 한 개지. 거듭 제곱하니 횟수가 바뀌어버리니까 실수값이 개수가 점점 바뀌어. 네. 없고 2개고 얘는 하나밖에 없어. 자, 그럼 하나 더 풀어보자. X 제곱. 저기 있는 이번에 8을 마이너스로 바꾸고 가야 돼. 아까 양수에서 음수로 바꿨잖아. 특징을 모색해보자고 얘들아. 논리적인 얘기 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항이 마찬가지.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8의 세 제곱근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하자. 방정식이라며. 자, 이제 8도 이것도 근의 공식이 아니라 저 인수분해 공식 적용되지. 자, x 플러스 2에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잖아. 자, 그럼 방정식의 해를 찾아봤더니 x는 마이너스 2 또는 자, 이것도 근의 공식을 쓰면은 1, 자, 얘는 1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3 아니라고 나와. 자, 그럼 했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8의 세 제곱근인 거야. 똑같이 3개 나왔죠? 3차 방정식이니까. 3차 방정식이니까. 자, 이번엔 제곱근 중에서 실수가 몇 개 있나 찾아볼래? 이번에 또 한 개지. 그러면 짝수 제곱일 때랑 홀수 제곱일 때 차이가 생겨. 짝수 제곱일 때는 마이너스 음수의 제곱근을 계산해봤더니 실수가 없어. 홀수 제곱근 구했을 때는 양수건 음수건 하나씩은 있지. 그래서 짝수 제곱일 때 홀수 제곱일 때 뭔가 특징이 있어. 뭔가 특징이 있어. 외워야 된다. 계산할 줄은 알아야 되고 특징은 내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줄게요. 자, 4차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예? 지수가 짝수일 때 하나만 더 해. 쪽에서 자, x의 4제곱이 계산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할 거야. 복잡한 식을 지금 하지 않아. 자, 방정식이나 이것도 불러보자. 이번에 x는 16의 4제곱근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지. 근데 찾는 건 무조건 방정식으로 끝나고 제곱근의 거듭 제곱근의 정의는 무조건 방정식으로 일단 찾는 거야. 제발 기억해 이제는. 알았지? 자, x의 4제곱 마이너스 16은 되는데 좌변만 보면 이거 합차 공식의 연속으로 됐었던 이수분의 문제 기억나야 됩니다. 플러스랑 사실은. 마이너스 자, 이거 바로 쓰면은 이렇게 되지 않냐? 네. X 플러스 4의 제곱. 4의 4. 기억나니? 예. 합차 공식이 연속으로 됐던 거 기억나니? 예. 자, 그래서 4차 방정식이니까 그는 최대 4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찾아봤더니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뿔마 2는 자, 여기는 2i죠? 자, 4개 만들어지죠. 최대 4개까지 생긴다는 거야. 2개. 자, 그럼 계산해봤더니 그럼 얘가 16의 4제곱근 4개인 거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제곱근을 계산해봤더니 실수가 몇 개야? 2개. 자, 그러면 짝수일 때만 봐봐. 짝수인데 양수의 제곱근. 짝수인데 양수의 제곱근은 실수가 무조건 2개지. 뭔가 규칙이 있어. 이제 없을 거예요. 이제 예제는 안 할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정리할 거야. 잘 봐라. 이걸 내가 왜 떠들었느냐? 무조건 2개? 야, 거듭 제곱근과 거듭 제곱근의 정의를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2개, 0개, 1개, 1개. 야, 수학적인 개념을 일관성 있게 정리해가지고 개념화 정립화 공식화하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막 써보니까 거듭 제곱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양수의 제곱근일 때 홀수의 제곱근일 때마다 실수값을 갖는 개수가 좀 다르죠. 뭔가 규칙이 보이긴 했어. 근데 이거를 너무 좀 정신이 없다 보니까 하나로 좀 통일하기 위한 과정을 이제 좀 수학자들이 만들게 돼요. 자, 그 다음 얘기가 이게 되는데, 어떤 숫자 a에 자, n제곱근을 찾아볼 거야. 방금 내가 예제로 들어준 한 4개, 5개 써줬죠? 자, 이 녀석을 분석한다. 자, 그럼 순서대로 써볼게요. 어떤 x를 n제곱해서 a가 만들어졌어. 그럼 이걸 앞으로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소리나? 서 있어라. 자, x는 서 있어라.
A의 n제곱근이라고 앞으로 부르겠다고. 이게 거듭제곱근의 기본적인 표현 방식인데 방금 말한 대로 그럼 이걸 다시 식을 쓰게 되면 x를 n제곱했을 때 a가 만들어졌다는 거잖아. 근데 방금 예제를 들어봐서 알겠지만 제곱근은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라고 내가 계속 떠들었죠. 이건 정말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죠.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의 뭐다? 방정식의 실근이라 하지 않았어. 그냥 근이었어. 이것도 잘 들어야 돼. 실근을 내가 개수를 적어놓다 보니까 이것들이 거듭제곱근 찾는 걸 실수만 찾아보고 정의에는 근이라고 나와 있지 실근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하게 뭐 푸는 거야? 방정식 푸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까지 됐는데 근의 개수가 차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점점 늘어났잖아. 이해됐니? 방정식 풀면은 해가 최대 몇 개까지 있을까요? 1111, 1111개가 존재하겠지. 구원이라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하나씩 다 찾아 나가야 되니까. 이해됐어? 일단 최대 1111개까지 생긴다는 건 알아. 111개까지 생긴다는 건 알아. 너무 많지. 그러다 보니까 차수가 너무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너무 많다. 자, n 값이 커지면 방정식의 근이 너무 많아. 일단 제곱근 찾아내려면 방정식을 풀긴 해야 되니까 풀어야 된다고.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불편해. 수학자도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재정립을 했냐면 너무 많아서 불편하니까 일단 우리 이렇게 합시다. 방정식의 근을 찾긴 찾는데요. 실수만 찾아보자라고 제약을 걸었어요. 방정식의 근 중에서 실수만 찾아. 이거 실근이지. 허그는 안 찾아요? 네. 왜? 불편해서. 허그는 안 찾아. 그럼 I 들어가는 거 안 한다는 안 나와. 그래서. 안 나와. 개꿀 아니에요? 좋은 거죠. 자, 그래서 방정식의 근 중에 실수만 찾아보자라고 방향을 바꿨어. 불편하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만개 넣는 거 어떻게 풀어? 자, 그럼 이해됐니? 그래서 정리를 좀 다시 바꿨대. 이렇게 했대. 자, 이제는 A의 n 제곱근 중에서 원래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실근어근이 다 만들어지는데 실수값을 가는 거를 표기를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냐면 잘 보세요. 루트 공부했지. 2의 제곱근을 루트 2에다가 끌어 붙였었잖아. 2 맞죠? 근데 n 제곱근인데 실수값을 가는 거를 이제는 a를 쓰고 루트를 씌워. 여기까지 똑같지. 근데 n 제곱근이면 잘 들어라. 여기 루트에 왼쪽 윗방 여기 자리에 비어있는 이 부분 있죠? 거기에다가 n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나 해. 왜요? 정의야 그냥. 아. 표기법 정의. 표기법. 자, 그럼 잘 들어라. 쓸 필요 없어.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 공부한 거 2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했잖아. 내가 아까 제곱 거듭 제곱근 중에서 제곱을 2제곱을 가장 많이 쓴다 했잖아. 실질적으로. 예. 원칙은 이 표현에 빌리면 여기 2가 원래 써있어요. 예. 근데 2제곱근을 워낙에 많이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이 써야 돼. 굳이 뭐 하러 써? 생략해. 라고 해서 니네 중학교 3학년 땐 이게 안 써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2제곱근이 아니라 3제곱, 4제곱, 5제곱 등등등 숫자가 2보다 커지면 그때는 여기다가 숫자를 써줘야 돼. 앞으로도 2는 안 써요. 3제곱근부터는 써야 돼. 3번 쳤어요. 써야 돼. 2는 안 써도 돼. 근데 계산할 때는 여기 아무것도 안 써있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2가 생략된 거다라는 걸 이제는 생각하고 풀어요. 이해되니 무슨 말 하는지? 자,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어? n제곱근 중에서 허수까지 계산하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수만 표시해볼래 라고 해서 이 표현을 만든 거야. 알겠죠? 이거 무슨 숫자야? 실수야. 그래서 알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실수까지 제약을 걸긴 했어. 그러면 이제부터 자, 이 부를 때는 그리고 표기법을 얘기 안 했거든요. 부를 때는요 n 제곱근 a라고 불러요. 그리고 옛날 선생님들은 n 승근 루트 a라고. 근데 나도 옛날 사람이라 이걸로 부를 거야. N승근 n 승근 루트 a라고 부를 거야.
나도 근이랑 루트랑 왜 같이 써요? 그러니까요. 옛날 선생님들이 근이랑 루트랑 같은 거 아니에요? n승 뭐 그렇죠. 근이 루트 표현하고 비슷한 거죠. n승에 1 써도 돼. 근데 이게 이렇게 부르면 뭐가 좀 헷갈리냐면 이런 거 있잖아. 원래 루트를 중학교 3학년 때도 제곱근이라고 부르지 않았어? 네. 그럼 3제곱근 2가 되다 보니까 얘랑 용어가 좀 헷갈려. 3제곱근 자 이거야. 이거랑 용어가 헷갈려. 3제곱근 2 3제곱근 2 지금 말하는 건 뭐야?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값 얘는 3, 자 루트 2 앞에 개수가 3이거든. 그러니까 용어가 나는 이걸 불렀는데 니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쟤는 3 루트 2, 얘는 3 제곱근 2. 근데 중학교 3학년 때는 루트를 제곱근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헷갈린다. 그래서 니네도 되도록이면 이걸로 나랑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자. 그럼 이러면 뭐가 안 헷갈리냐면 잘 봐라. 얘는 3승근 루트 2라고 부르면 되고 얘는 3루트 2라고 부르면 돼요. 평소처럼. 승근이 들어가는 거. 승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것만 좀 차이점이 있어. 자, 그래서 요거를 나랑 좀 통일을 하자. 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실수값을 받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하긴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거죠. 썸네일에다가 n승근 루트 x. 어떻게 하는데? 예리하네. 자, 그러면 어쨌든 실수값만 찾는다고 했는데 쫄지 마! 실수값만 찾는다고 했는데 허수. 실수값만 찾는다고 했어요. 그럼 어쨌든 예. 방정식을 풀긴 풀어야 되잖아. 예.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x의 n제곱은 a라는 방정식을 풀 거야. 근데 아까 내가 써준 것대로 지수가 너무 크면은 풀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수학상에서 함수 공부했을 때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떠들었던 개념이 뭐였죠? 함수 중에서요? 함수에서요. 네. 그냥 그 최소값 실근이랑 최소값 허근 아니고. 최대값 근 구하는 거. 얘네 진짜 씨. 아뭐 교점은 방정식이 그래 그거. 아니 함수의 그건 이정도는 아니에요? 함수의 수학상 중요한 거 전체에서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 쌤 방금 수학상이라고 했잖아. 수학 하이도 생각하고 있어요. 상 알겠지? 자 뭐였어요? 방정식의 근은 교점의 x좌표가 똑같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네. 그래서 이걸 풀기가 불편하니까 이 지수가 크면 너무 불편하니까 함수 개념으로 바꿀 거야. 그럼 이건 알잖아. y는 어떻게 했어? 좌변 따로 우변 따로 그리지 않았냐? 그래서 y는 x의 자 n제곱이라는 거듭제곱 함수를 그리고 y는 a라는 상수 함수를 그리니까 y는 x에 11,111 제곱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건 상수 함수니까 그릴 수 있죠. 네. 얘가 문제죠. 우리는 2차 함수까지밖에 안 그려봤잖아. 그래서 하나 가볍게 학습을 하나 할 거야. 다 참고 설마 알려주신다. 그림을 디테일하게 그리진 않을 거고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 이거 쌤이 저번에 이거 그려주시지 않았어요? 해보세요. 이건 이렇게 뭐가? 4는 이거 4번이잖아. 꺾. 자 그림 간단하게 그려볼게. y는 꺾이는 x의 수 아니에요? 4제곱하고 잘 봐. 뭐가? y는 x의 비슷한 거 해줬어. 우함수 기함수 할 때 비슷한 거 해줬어. 자 아무거나 찍어 어떤 건지. 맞더라. 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져. y는 x제곱은 기본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 우리 알죠? 아래로 블록처럼 그려지는 거 알죠? 자 이제 y는 x 4제곱을 그리면 얘보다 폭이 좀 좁아지게끔 그려지는데 아래로 블록스럽게 그려져. 예. 결과만 얘기할게.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x의 6제곱도 그리면 이 녀석 방금 노란색보다 더 폭이 좁아지게 되죠. 정면 좁아지네. 자 그럼 특징이 뭐예요? 다 아래로 블록스럽게 그려지죠. 예. 지수가 짝수일 때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 자 그 다음에 홀수. 홀수 제곱일 때. 팔 그려지지 않아요? 조심하라. 이렇게 이거 기억나니? 근데 이거 이렇게 기함수 할 때 내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줬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약간 이상한 S. 기억나요? 예. 동에다 서 있어라. S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x의 5제곱은 서 있어. 네. 더 좁아요? 자, 얘보다 폭이 또 좁아져. 이렇게. 7제곱도 그려보면 더 좁아. 좁아요? 거의 일자가 되네. 일자가 되진 않아. 자, 일자가 되면 함수가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폭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이런 식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걸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짝수일 땐 아래로 블록처럼 하나네.
홀수일 때 S자 비스무리하게 꺾이는 식으로 그려진다. 원점은 무조건 지나고. 예. 그렇죠? 0 대입하면 다 0 나오잖아요. 하나네 하나.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좌변에 있는 그래프는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지. 짝수건 홀수건. 짝수면 위의 형태, 홀수면 아래 같은 형태인 거잖아. 그럼 예. 좌변 그릴 수 있죠? 그릴 예. 수 있죠? 자, 이제 오늘 하는 것 중에 쉬는 시간 전에 제일 중요한 얘기다. 자, 이거 그래서 알았으니까. 없는 거구나. 0개. 그래서 음수일 땐 0개고 뭐 느낌 왔지 벌써? 양수일 때는 2개고. 아까 예제대로 줬던 거랑 연결 지을 거야. 잘 봐. 네. 처음에 안 지우네. 5번이죠. 짝수일 때는 없는 거고. 짝수일 때 음수는 없고 양수는 2개고. 그 다음에 홀수는 둘 다 홀수는- 상관없이 하나씩 있고. 네? 표 아니야? 우리 함수 할 때 했던 거죠. 반쪽이에요? 여러 개로 쪼개네. 뭐야 저거? 생각보다. 세네 개 나와. 3개 정도. 좌표야? 표야 임마. 좌표. 표에다가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자, 봐라. 내가 아까 예제 들었던 게 더 어땠냐면 양수의 제곱근하고 음수의 제곱근도 구해봤고 지수가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눠서 풀어봤잖아. 예제를 한 5개 정도 했잖아요. 그럼 경우의 수가 지수가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 양수의 제곱근 구했을 때 음수의 제곱근 구했을 때. 근데 사실은 명의 제곱근도 구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경우의 수를 다 그려볼 거야. 근데 6개밖에 안 돼. 잘 봐라. 일단 지수가 n인데 짝수일 때를 여기다 그리고 짝수일 때 음수양수, 홀수일 때 그려볼게. 그 다음에 거듭제곱근을 구하기 위한 대상 숫자 있죠. A였지 아까 A. 그럼 A가 양수일 때 예제는 음수일 때까지만 얘기했지. 0. 네, 0일 때까지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n승분 루트 a는 내제곱근, n제곱근 중에서 실수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볼 건가요? 네. 실수만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이 실근 것 같다는 개념을 접목시켜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그려볼 거예요. 자, 짝수일 때는 아까 아래로 볼록스럽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했죠? 자, 한번 해봅니다. 아래로 볼록이면 일단 이게 x축, y축이거든 얘들아. 그러면 좌변을 그리면 자, 이거 노란색으로 그릴게. 그럼 노란색 그리면 아래로 볼록스럽게 그리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나요? 맞죠? 자, 그림은 뭐 똑같겠지? 좌변은 고정이니까. 자, 다 좌변은 노란색, 아래로 볼록스럽게 그려져. 자, 그 다음에 우변을 파란색으로 그릴게. 자, 그럼 파란색은 A가 양수야. 그러면 Y축하고 X축하고 평행한 건 알잖아. 그럼 양수면 X축보다 위에다 그려지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리면 교점이 몇 개 생겼어요? 두 개 생겼어요. 얘는 A가 0이니까 Y는 0을 그리는 거야. 하나. X축이지.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확인했지. 0인데. 그러면 A가 0보다 작으면 안 만나니까 자, 안 만나겠죠. 밑에 그려지니까. 그니까. 자, 됐니?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주목해봐. 두 개 만났고 이거 하나 많이 만났고. 봤는데. 얘는 없지. 됐니? 자, 그 다음 잘 들어. 그거는 위치 관계. 자, 홀수일 때도 그릴게. 자, 홀수일 때는 이렇게 웨이브 친다 했잖아. 맞죠? 자, 그럼 얘가 어떤 특징이 있냐? 아까 내가 예제 들어줬던 거 보면은 그런 거야. 홀수 제곱일 때는 양수의 제곱근을 구하든 음수의 제곱근을 구하든 실수값은 무조건 하나씩밖에 없었어. 집에 가서 영상 보면 알아요. 알겠지? 자, 왜 그런지 이제 그래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만나는 점이 하나는 무조건. 야, 그럼 똑같이 A가 양수면은 위에다 그려야 될 거 아니야. A가 0이면 X축이잖아. 0. A가 0보다 적으면 X축보다 밑에 그리면 되잖아. 그럼 교점이 이번엔 무조건 하나씩 생기지. 예. 무조건 하나씩 생기지. 됐어요? 그럼 이 교점의 X좌표가 뭐라는 걸 알고 있어? 방정식의 실분. 실근. 방정식의 실분. 자, 그래서 표현할 거야. 얘는 여기에 X좌표, 여기에 X좌표 두 개가 있어. 네. 그래서 이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분과 같고 그 실수값을 n승과 루트 a로 정의 내렸어. 자,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얘는 나중에 학교 가면 수행평가라도 많이 하는데 이거 잘 봐야 된다. 알았냐? 두 개 생겼죠. 예. 그럼 정의에 따르면 n승과 루트 a를 써야 돼. 예. 그럼 여기다가 n승과 루트 a를 썼어.
n승은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교점에 x좌표니까 똑같이 n승을 루트 a를 써야 돼. 왜? 정의 때문에. 이유가 정의 때문에. 근데 문제가 생겼어. 숫자가 얘들아 교점의 x좌표에서 맞지만 얘랑 값이 다르죠. 그럼 똑같이 n승을 루트 a라고 써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 같은 값처럼 보이잖아.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니네가 공부한 게 뭐냐면 양수는 플러스 음수는 마이너스라고 공부를 한 건데 잘 들어라. 음의 값을 갖는 걸 마이너스로 쓰는 게 일반적인 개념이긴 한데요. 마이너스 9의 출현의 시작은 원래는 수학적인 역사가 어떠냐면 양수와 구분짓기 위해서 쓴 거야. 양의 값과 구분짓기 위해 쓴 거야. 마이너스 기호도 필요성에 의해서 만든 거야. 구분 짓는 거면 어떤 상관? 자, 그래서 원래는 이쪽을 양수값이니까 이쪽은 음수값이다라고 원래는 해도 되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생각하자. 얘와 구분짓기 위해서 얘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마이너스 앞에다 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를 앞에다 쓰면.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여기도 네. 상관. 말이 안 되지. 양수지.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해야 돼. 음수값 갖는 거를 쓰는 게 맞는데 시작은 양수랑 구분짓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구분 짓기 위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음수는 마이너스야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양수와 구분짓기 위함이라는 것까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잘 들으라고.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할래? 교점의 x좌표가 0이죠. 물론 표기는 어떻게 쓰면 돼요? n승은 루트 a인데 a가 0일 때니까 n승은 루트 0이지. 계산하니까 얘는 그냥 0인 걸 알 수 있어. 잘 봐. 근데 얘는 없으니까 표시할 수가 없어요. 자, 안 붙일 때 보자. 얘는 교점의 x좌표가 여기 생겼으니까 이 녀석 n승은 루트 a.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나 쓰면 끝이야. 편하지. 그 다음에 얘는 똑같아. n승은 루트 a는 0. a인데 얘도 0인 거 알겠죠? 예. 근데 짝수일 때는 안 생겼는데 홀수일 때는 교점이 하나 생겼어. 그래서 이 녀석의 교점의 x좌표를 쓰는데 여기서 조심해. 자, 사실 이 내용이 중요해. 이 표를 그려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a가 0보다 적을 때야. 눈에 보이는 특징은 얘는 교점이 없죠. 얘는 교점이 하나 생겼죠. 일단 눈에 보이는 건 누구나 아는데 표기법 차이를 잘 봐라. 내가 아까 저기 뭐라고 썼어요? n 제곱근 중에서 실수값을 n승근 루트 a로 쓴다 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 써있는 요 교점의 x좌표를 n승근 루트 a라고 쓰는데 아 선생님 이거 음의 값이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잘 들어. 구분을 안 지을 때. 내가 아까 뭐 생각하라고 했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했잖아. 양수랑 구분 짓기 위한 보조 수단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얘는 두 개가 안 찍혔으니까 구분 지을 게 있냐?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정의 때문에 그냥 안 써있어. 그럼 잘 들어. 잘 들어. 마이너스 기호가 없다고 음수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건 슈퍼찐따지. 아니 얘들아. 예. 어떻게 풀어? 예. 어떻게 풀어? 아니 어떻게 풀어? A 중앙 A가 A가 0인지 아닌지 확인을 판단. 그렇죠. 그리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야 되잖아. 그다음 마이너스 기호가 없다고 마이너스 기호가 없다고 A가 양수야? 아니잖아. 이건 알지. 이건 알지. 똑같아. 음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아니라 정의 때문에 구분 지을 게 없기 때문에 얘는 정의에 의해 그냥 플러스처럼 n승을 루트 a라고 쓰면 그냥 끝이야. 마이너스 굳이 붙일 필요가 없다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실수값은 무조건 n승을 루트 a로 정의를 내려요. 마이너스 왜 붙였어? 구분 지으라고. 왜 안 붙여도 돼? 구분 지을 게 없으니까 음수인 거 맞아. 맞는데 구분 지을 게 얘처럼 없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를 굳이 붙일 필요가 없어. 그럼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얘들이 헷갈려. 얘는 마이너스 기호가 없어도 음수야. 어떨 때? n이 홀수.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또 음수지? 음수. 또 헷갈리지? 선생님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면 안 되잖아. 이러면 또 큰일 나는 거야. 잘 들어.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음수인데 홀수 제곱근이면 첫 번째 이 녀석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두 번째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짝수는 왜 안 생겨? 왜 안 돼? 7근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허근이 되는 거야. 허수는 좌표 표면에 표시 못하죠 우리. 그러니까 표시가 안 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짝수 제곱일 때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에는 2제곱까지만 했잖아. 2제곱근까지만 했잖아.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1을 i로 정의 내리지 않았니? 이것도 2가 생략된 거겠죠 그러면? 2제곱근까지는 허수 단위를 써서 표현을 하기는 해요. 근데 궁극적인 건 2제곱근, 짝수 제곱근일 때에는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음수가 되면 실수가 아니고 허수로 바뀌는 거야. 근데 그게 2제곱이 아니라 4제곱이 돼도 홀수제곱이 아니라 짝수제곱이 돼도 교점이 절대로 안 생기거든. 그렇다면 뭐냐? 실수값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기 때문에 루트 안에 들어간 숫자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 언제? 짝수일 때. 홀수일 때는 생겨. n승은 루트 a가 생겨. 그러다 보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음수여도 홀수 제곱분일 때는 돼요. 심지어 음수.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죠? 됐죠? 자, 그리고 이게 좀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왜 저 녀석을 굳이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너무 어려운데. 집에서 계속 봐. 어려워. 이거 어려운 거야, 얘들아. 역대급 아니니? 어렵잖아. 잠깐 잘 수학 봐. 당하는 거 같아요. 쉬울 거야, 이거 하고. 아, 잘 봐. 머리 아파요. 자, 자다가 깨달으니까 머리가 아프지. 자, 아까 풀었던 것 중에 잘 보세요. 이거 혼동하면 안 된다, 절대로. 아까 예제 중에 이거 아까 풀어봤지? 네. 실수 뭐 나왔어?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나왔죠? 이 녀석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값을 갖는 게 말로 한다? 자, 써줄 거야. 이거 헷갈리니까. x,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에서 아까 계산한 거에 따르면 실수값을 갖는 게 마이너스 2 하나 있었지? 두 개는 네. 허근이었잖아. 예. 근데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따르면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n승근 루트 a로 정의드린다며. 그럼 거기에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8에 몇 제곱근이야? 세제곱근이죠? 그래서 3승근이라고 써주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안 붙여도 돼요. 네, 그게 마이너스 2와 똑같아. 얘는 실제로 계산한 거고 얘는 정의에 의한 표기법이지. 정의인 거죠, 그냥? 정의한 거라니까. 아니 아까 내가 여기 노란색인가로 써줬잖아. n제곱근 중 실수값을 갖는 걸 n승근 루트 a로 표현하겠다. 뭐야 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실제 알겠어요? 값은 마이너스인데 그냥 그렇죠. 근데 굳이 마이너스를 안 붙이고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만 써도 상관이 없다. 이해됐니?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지 않아도 얘는 지 스스로 음수값이야. 지 스스로 음수값이라고. 음수라고. 마이너스 이 음수라고 음수. 음수. 지 스스로 음수니까 마이너스 안 붙여도 된다고. 음수가. 알겠죠? 이거 애들 진짜 많이 틀린다고. 정의 문제로 많이 나와 이거. 알겠지? 자, 두 번째 또 얘기하자.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도 돼요. 언제? 홀수 제곱분일 때. 짝수일 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심해야 되는 거. 알았죠? 왜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알았지? 니네가 2제곱분까지밖에 안 해봤잖아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헷갈리게. 이거 고3들도 또 얘기해준다. 나중에. 알겠죠? 고3 돼도 이게 마이너스 왜 들어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고 쉴 거야. 잘 봐라. 그냥 실수값을 갖는 거를 n승분 루트 a로 정의되는다고 했는데 내가 아까 무슨 얘기했죠? 공식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 어떨 땐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개념의 값어치가 공식 값어치가 떨어져요. 거듭제곱근의 표현을 쓰기 위해서 모든 가지수를 다 따져봤어. 그랬더니 잘 봐라. 짝수이든지 홀수이든지 a가 0보다 크면 n승분 루트 a 쓸 수 있지. 잘 들어 얘들아. n승분 루트 a 쓸 수 있죠. 예. 아 그러면 일관성이 있네. 둘 다 생겼잖아. 예. a가 0일 때 짝수이든지 홀수이든지 둘다 0. n승분 루트 a가 0이라는 사실이 나오긴 했지. 예. 표현할 수 있지. 근데 문제가 이때요. a가 0보다 작으면 짝수일 땐 안 생겨. 홀수일 땐 무조건 생겨. 근데 문제가 얘는 생기는데 여기는 안 생겨. 그 요것 때문에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정말 복잡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실수값만 정의하고 싶은데 짝수 제곱이라서 음수의 제곱분을 계산하면 그때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n승은 루트 a 표현을 못 써. 그럼 언제는 무조건 쓸 수 있어요? a가 양수일 때는 다 쓸 수 있죠. 잘 들어라. 그리고 a가 0일 때도 쓸 수 있지. 근데 잘 들어. 얘는 안 되는 거 알겠지 그러면. a가 음수일 때는 안 돼. n승은 루트 a 못 써. a가 0일 때 쓸 수는 있어. 근데 잘 들어. a가 0이면 고민할 것도 없이 그 녀석의 제곱근은 무조건 빵이야. 무조건 빵이야. 계산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빵이야. 그래서 얘는 답이 정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공식으로서의 값어치가 떨어져. 얘는 못 쓰는 거고 얘는 답정 나야. 무조건 0이야. 짝쓸 때 0. 그래가지고 만 들어가는 거.
그래가지고 얘는 답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굳이 표현하면 얘는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안 써. 얘는 되고 안 되고 일관성이 없죠. 그래서 안 써. 그래서 언제만 쓰겠다? 양수의 제곱근 계산할 때만 쓰겠다라고 정의가 끝나. 왜? 양수일 때는 짝수 제곱이건 홀수 제곱이건 존재하죠. 둘 다 존재하죠. 그러니까 n승을 루트 a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얘는 재미없어서 안 쓸래. 얘는 어떨 땐 생기고 어떨 땐 안 생기니까 아 이거 좀 그런데 그래서 안 쓸래. 어떨 때만 쓰겠다? 양수일 때만 쓰겠다라고 결론이 나타납니다. 자, 요걸 정리할 거야. 자, 그러면 번호상 6번이죠. 집중하십시오. 학원 와서 잠만 자빠져 나서 가면은 뭐하러 학원을 자꾸 옵니까? 네? 루트가 안 들어갔네. 잘 들어보라고. 자, 잘 들어. 그래서 결론 A가 양수일 때는 자, n이 홀수이던 짝수이던 관계없이 무조건 실근이 생기지. 뭐가 생겨? n승분 루트 a가 생기지. 자, 무조건 생겨. 자, 정확하게 실수가 생기죠. 실근이죠, 실근. 따라서 최종 결론 이겁니다. 번호가 이렇게 늘어. 자, 앞으로는 n승분 루트 a는 언제 쓰겠다? 공식의 일관성 때문에 양수 a 할 때만 쓸 거야. 짝수건 홀수는 쓸 수 있어. 실근인데, 자, 잘 봐. 표를 보세요. 이거 양수죠. 얘도 양수 아닙니까? 음수 없지? 음수 없지? n승 루트에 쓸 수 있는 표현이 둘 다 양수잖아. 그래가지고 실수라고 안 하고 이제는 양수값을 했어. 을 앞으로는 뭐라고 쓰겠다? n승분 루트 a라고 쓰겠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지수법칙 확장,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등등등 할 때 지수함수 관련된 얘기할 때 a 문자에 들어가는 것을 몽땅 다 양수인 범위로 제한을 둬가지고 공식 내지는 개념을 다양하게 돼 있어요. 내가 뒷단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표에 대한 얘기를 계속 떠들 거야.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왜 얘들아 A를 양수로 제하는 거라고 써? 이 표를 떠올려야 돼. 얘는 안도 그냥 재미없어서 제낀 거라고 얘기했다. 분명히. 알겠냐? 그 다음에 양수일 때는 무조건 생겨 안 생겨? 양수값인 제곱근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의 일관성 때문에 제곱근을 구하긴 구하는데 양수인 녀석의 n제곱근만 계산하겠다 라고 선언하고 끝난 거야. 자, 이어서 한다. 자, 아까 말한 이 표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공식의 과정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는 공식을 좀 떠들 거고, 자, 공식을 쓰기 위해서 공식은 일관성이 필요하다 했잖아.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면 큰일 난다고 그러죠. 자, 조용히 하시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공식을 써주고 어떤 조절 조건이 껴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방금 말한 걸 다시 한번 떠들게요. 응? 양수 A예요. 17초. 자, n 제곱근 중에서 실수가 아니라 양수만 생기지. 양수. 자, 양수인 것만 범위 제한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n승분 루트 a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었죠? 야, 그치요? 자, 그럼 이거를 여기로 맞춰서 니는 이거 알아요? 루트 2를 거듭 제곱하면 뭐가 돼요? 2가 되잖아. 왜 2가 돼? 루트 2가 2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그 녀석을 다시 제곱하면 원래 숫자가 당연히 나타나는 거지. 이게 제곱근의 개념이잖아. 그럼 똑같은 거야. 방금 말한 걸 이용해가지고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자, n승분 루트 a라는 a의 n제곱근, 양수 a의 n제곱근이야. 그 녀석을 다시 n 거듭제곱을 하면은 원래 숫자인 a가 당연히 나타나. 왜? 이게 거듭제곱근의 정의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n승분 루트 a를 다시 n승 해버리면 루트 안의 숫자가 튀어나와.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와. 알겠어요? 자, 근데 왜 무조건 나와? 무조건은 아니라고 했어. 이때는 안 생긴다고 얘기했잖아. 이상한 일이 막 벌어졌잖아. 그러다 보니까 a의 범위, 자, 루트 안에 들어간 숫자죠? 그 녀석의 범위를 양수로 제한 걸었지. 왜? 그때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쓰는 모든 공식은 루트 안에 들어간 숫자 a, b를 얘기할 건데 a도 무조건 양수여야 돼.
공식의 일관성 때문에. 또 B도 하나 들어갈 거거든. 그 녀석도 무조건 양수해야 돼.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 자, 그리고 거듭 제곱한 거를 아까 n 문자 많이 썼잖아. 근데 거듭 제곱을 n 제곱한 거랑 m 제곱한 거 두 개를 쓸 거야. 그럼 얘는 거듭 제곱이니까 적어도 2제곱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 이상의 자연수다. 자, 그럼 지금 빨간색으로 왜 썼어요? 양수일 때만 둘 다 되거든. 언제? 짝수이든지 홀수이든지. 일관성. 얘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계속. 자, 그래가지고 방금 말한 이 범위에서만 요때일 때만 이게 공식이 무조건 100%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야. 근데 이걸 써주면 또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일단 n승은 루트 a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종이나 써있어 좀. n승은 루트 a라는 것 자체가 주황색 글씨처럼 쓰는 게 맞기는 한데 아까 내가 뭐 보여줬어요? 마이너스 2가 3승은 루트 마이너스 8이었죠. 아까 뭐 얘기했어? 홀수일 때는 음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그랬지. 왜? 생겼잖아. 별표 친구 이해했어? 생겼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주로 쓰기는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 케이스 아니면 또 안 되는 줄 알아. 안 되진 않아요. 생기긴 해. 이때 생겨. 얘 때문에 제낀 거잖아. 언제? 음수일 때는 안 쓰겠다. 일관성이 떨어지니까.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거야. 거듭 제곱한 숫자가 홀수면 써주는 거 왜 그런지 이해해야 된다. 표랑 연결지어서 공부해야 돼. 홀수일 땐 n승은 루트 a, n승은 루트 a, n승은 루트 a 다 나오지. 홀수일 때만 봤을 때에는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조건 n승은 루트 a를 정의내릴 수 있죠. 선생님 얘는 안 쓴다면서요. 정의에 어긋나니까 못 쓰니까 안 쓰는 게 아니라 답정 넣어서 안 쓴다고 했지. 써도 되기는 해. 근데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표현상 양수일 때 쓰자라고 한 것일 뿐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홀수일 때만 전제조건을 깔게 되면은 무조건 쓸 수 있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다 쓸 수 있지. 그래서 거듭 제곱하는 녀석이 홀수일 때는 막 써도 돼. 이게 문제 풀 때 나온다고 이것들아. 그럼 M은 왜 쓴 거예요, 저기? 그건 뒤에 공식 때문에 쓰는 거야. 자, 이때는 A, B, 부호 관계없이 무조건 쓸 수 있어요. 양수일 때, 영일 때, 음수일 때 다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거듭 제곱 입장에서 홀수가 제일 편해, 다들. 짝수가 껴있다 보니까 얘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것만 할 거야 라고 떠든 거야 지금 아까. 일관성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방금 쓴 거는 거듭 제곱의 정리에서 그냥 계산을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이것도 대답 못하는 찐따들이 많아요. 야, 니네 루트 a분의 루트 b를 루트 a분의 b 몇 쓸 수 있는지 증명할 수 오늘 있니? 배웠어요 학교에. 아이씨, 그건 안 되는데? 대답 못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어? A랑 B랑 0보다 크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A, B 둘 다 0보다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어. 저희도 학교에서 했는데. 저 A랑 B 둘 다 0보다 크다고 됐는데 자, 뭐하라. 이거 분수 모양인데 곱하기 먼저. 이것도 있죠? EBS에서 그랬는데 그거 잘못됐네.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곱했을 때 루트 A. 자, 봐라. 그래 그렇게 말했어. 부호 안 나오고 나오고. EBS가 그렇게 설명해줬어. 자, 루트 두 개가 있는데 거듭 제곱의 숫자가 똑같죠?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증명 한번 해보자. 잘 들어. 니네 지금 어차피 중3이니까 같이 떠드는데요. 니네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써주는 거야. 중3 교과서에 이거 써있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합쳐도 이해. 물론 중3 교과서에서는 루트 안의 숫자가 음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 써있죠. 왜 이게 되는지 교과서에 정확하게 나와있어요. 얘 책 똑바로 봐, 지나가서. 증명은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무조건 다 되어 있어. 얘네 중3 때 나왔던 루트 계산하는 공식 과정 다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되어 있어. 고등학교 2학년 때에도 똑같아.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거듭 제곱근의 성질 개념을 자꾸 어려워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는 중3 때 제대로 공부 안 한 거야. 이거 합쳐지는 걸 모르는 찐따가 어딨냐고. 계산만 드립다 연습하지 왜 되는지 한 번도 안 보거든. 교과서 내려 보는 사람. 얘는 그러면 안 돼. 이게 악습이 반복되는 거야. 빨리 하고 넘어가고 싶으니까. 자, 거듭 제곱근, 자,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했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해요. 어떻게 하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제곱해요. 말로 한다. 루트 지수의 분배에 의해서 루트 A의 바깥제곱, 루트 B의 바깥제곱이지. 그럼 A 곱하기 B 되지. A 곱하기 B 되지. 이해되지? 잘 봐. 손바닥을 제곱했더니 A 곱하기 B가 됐어요. 물론 A 곱하기 B는 양수죠. 양수죠. 그러면 손바닥을 제곱해서 양수 AB가 됐으면 손바닥은 누구의 제곱은? AB의 제곱. 정확하게 양의 제곱근이죠. 왜? 얘는 앞에 마이너스 뭐가 없잖아. 둘 다. 야. 잘 들어, 얘들아. 교과서에 예. 나와 있는 거라고. 예.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누구의 양의 제곱근이야? A 곱하기 B의 양의 제곱근이야. 왜 양이라고 했어? 이거 자체가 양수잖아. 양수잖아. 근데 니네가 중3 때 루트 사용법을 공부한 거에 따르면 A 곱하기 B의 양의 제곱근은 니네 어떻게 공부했어? 루트 씌우고 뿔마 붙였잖아. 그치? 루트 씌우고 뿔마를 붙였는데 양의 제곱근이니까 굳이 따지면 플러스인 거지. 맞니? 그러면 논리적인 과정상 모순이 안 생기려면 얘가 얘라고 했고 얘가 얘래. 그러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똑같은 숫자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얘는 어디였어? 얘는 얘랑 같다라고 교과서에 써있다고. 뭐 갖고 증명했어요? 제곱근의 정리. 교과서 집에 가서 한번 봐. 진짜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증명한 과정 자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똑같이 써. 그래서 여기는 설명할 게 사실은 없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난 사실 이거 써주는 시간도 너무 아까운 거야. 매번 해주는데 내가 매번 니네들한테 아까 물어봤던 거 옛날, 재작년, 재재작년 다 물어봤는데 대답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거 왜 루트가 합쳐져? 대답한 사람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 와. 나 진짜 대답했으면 밥 사주려고 그랬어. 아니 지금까지 대답한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기대 안 하고 물어본 거야. 교과서에 나와 있다고 이거. 공부 좀 해. 있으면 쌤 감동 먹는 그럼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수업을 중단했겠지. 놀자 이랬겠지. 놀자 이랬겠지. 아쉽지만 이거는 넘어가. 왜 오라고? 자, 그러면 이거 증명하자. 똑같이 증명하자. 똑같이 자, 가요. 잘 봐. 방금 증명한 것처럼 해볼게요. 자, 고등학교 과정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제곱을 할게. n승건 루트 a, n승건 루트 b를 아까는 2제곱근이니까 2제곱을 한 거고 얘는 n제곱근이니까 통째로 n제곱. 자, 앞에 써준 거 서술 과정을 잘 봐라. n승근을 n제곱하면 루트 안에 숫자 튀어나온다고 방금 증명했잖아. 증명이 아니라 정의죠. 자, 그럼 이것도 지수 법칙에 의해서 말로 한다. A, B. n승근 루트 a n제곱, n승근 루트 b의 n제곱이니까 A. 루트 안에 있는 숫자 그냥 튀어나오겠죠? 예. 저 녀석에 의해서 자, 따라서 이게 a 곱하기 b가 돼. 똑같이 손바닥을 n제곱 했더니 양수 ab가 됐어요. 왜 양수야? 공식의 일관성 때문에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 양수로 제한했어. 오케이. 이 논리 과정이 중요한 거라고. 얘를 n제곱 했더니 양수 ab가 됐어. 그럼 손바닥은 ab의 제곱근이죠. 똑같이 n제곱근이죠. 근데 똑같이 이거 양수잖아. 양수잖아. 자, 그러니까 써줄게. 얘는 자, 요 녀석은 a 곱하기 b의 양의 n 제곱근이다. 자, 근데 a 양수 a b의 양수인 건 아니까 따로 안 썼어. a b의 양의 제곱근 중에 n 제곱근은 아까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썼어요? 이 녀석의 양의 제곱근은 n승근 루트 a b라고 정의 내린 다음에 쉬는 시간 전에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논리적인 일관성에 의해서 얘랑 또 똑같아야 되겠지? 네. 그래서 공식이 뭐가 되느냐? 얘는 n승근 루트 a 곱하기 b라고 합쳐져 돼.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중학교 3학년 공식하고 똑같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을 뜻하는지 알겠어? a, b가 양수일 때는 2가 들어가도 3이 들어가도 4가 들어가도 막 합쳐도 된다는 양수일 때. 양수가 아닐 때에는 일관성이 떨어져. 아까 표 지웠잖아. 양수일 때만 100% 되는 공식이라서 교과서에 다 루트 안에 들어간 숫자 양수라고 제한을 걸려. 아까 그 6개 그림이 계속 떠올라야 돼 머릿속에 얘들아. 이런 거 문제 오늘 집에 가서 문제 풀 거잖아. 공산장 풀 때 막 이런 거 써 있으면 왜 이게 뭐를 뜻하는 건지 6개 표 중에서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건지 머릿속에 한 번씩만 생각해 봐. 문제 하나하나 풀 때. 야, 얼마 안 돼. 왼쪽 아래. 알았어요? 6개밖에 안 되잖아. 그래봤자 0은 안 쓰니까
그래봤자 4개 중에 하나야. 뭐 0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알았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고 공부해야지. 그냥 이거 공식 적용하는 연습 하면은 찐따가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아까 개념 설명하기 시작 전에 뭐라 했어? 이거 외워서 풀면 되겠구나. 그런 순간 바보가 된다 얘기했죠? 얘는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알았냐? 자, 그래서 합치는 거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 거. 몇 번이냐? 3번. 시간이 없어서 얘는 결과만 하자. 방금 한 거랑 증명 과정이 똑같아요. 분수 모양. 네. 여기 2 들어가면은 루트 합치는 거 중학교 3학년 과정에 했던 거지. 증명 과정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그냥 결과만 하자. 얘도 합쳐도 돼. 시간이 없어. 알겠어요? 똑같이 합쳐도 돼. 언제 합쳐도 된다? A, B 싹 다 양수일 때. 제곱하고 자, 이해됐어요? 머릿속에 증명 한번 해봐. 똑같은 거죠. 자, 그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 자, n승은 루트 a를요. 이번에 m 거듭제곱을 한번 해봐. 뭐가 되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보자. 자, 잘 봐라. 얘도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n승은 루트 a 있지? 이거 있죠? 이거.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이거를 다시 뭐 할 거냐면 n 거듭제곱 한번 해봐. 네. 자, 그럼 잘 봐라.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죠. 지수법칙에 의하면 이거 위치 바뀌어도 상관없지 않니?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거니까 그냥 A 제곱 아니에요? A M 제곱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건 뭐야? A잖아. 그럼 A에 M제곱 되지? 다 제곱근의 정의야. 설명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 야, 처음 바꾸면 봐봐. 손바닥을 N제곱 했더니 얘가 됐잖아. 그럼 손바닥은 누구의 N제곱근입니까? 얘의 N제곱근이죠. 네. 이해됐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의 N제곱은 이거 거꾸로 썼네요. N승은 루트 A의 M승은 누구의 제곱근이야? A의 M승의 N제곱근입니다. 물론 양수죠. 자, 그럼 양수가 쓸까? 자, 그러면 표기법에 따르면 어떻게 공부했어요? 이 녀석의 n제곱근 중에 양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였었잖아요. 이게 거듭제곱근의 표기법 기초였죠? 그러면 논리적인 과정에 모순이 없기 위해서 얘랑 똑같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공식 적용하는 거 했을 때, 야, 봐봐. 바깥 제곱이었던 n이 루트 안으로 들어갔죠? 그래도 된대. 뭐에 의해서? 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쉬는 시간을 일찍 하려고 그랬는데 쉬는 시간 끝나니까 정신이 말똥말똥 하시네. 자, 그럼 어떻게 바꾸겠다? 얘를 안에다가 지수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 자, 공식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당연히 공식은 얘를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는 거야. 얘를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고. 알겠죠? 자, 적용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까지 쓴 거를 연습 하나 한번 해보자. 자, 잘 봐봐. 간단한 거 한번 해볼게. 3승근 루트 16 곱하기 3승근 루트 4. 이거 한번 우리 계산해볼까? 우리 풍산자에 있는 문제가 이런 게 다 이런 거. 그럼 저렇게 못 쓰면 될까요? 거듭제곱이 3으로 똑같죠? 그럼 어디 갔어? 합쳐요. 이거 찍고 이거 합쳐? 그러면 3승근 루트 64. A 곱하기 B니까 64잖아. 64가 4의 세제곱이죠? 4의 세제곱이죠? 그럼 잘 봐. 방금 계산한 구공식이야. 루트 안에 거듭제곱이 밖으로 튀어나와도 돼. 예.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꾸겠다? 3승분 루트 4의 전체 세제곱이라고 바꾸겠다는 거. 이렇게 바꾸니까 무슨 공식이야? 요거지. n 똑같잖아. 뭐가 튀어나와요? 루트 안에 숫자 튀어나오죠. 그래서 루트 안에 숫자가 튀어나와서 4라고 계산을 해야 돼. 똑같다. 64의 세제곱근을 머릿속에서 숫자 계산해서 푸는 걸 하면 사실 안 되는 거야. 원건이 네가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알았죠? 공식에 의존해서 공식에 입각해서 풀어야 돼. 알았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알겠지? 이거 연결되어서 푸는 문제들이 그 책에 있는 게 다 처음에 힘들어. 알았죠? 헷갈린다 얘들아. 자, 몇 개 안 남았어. 봐봐. 8의 제곱을 쪼개면 안 되는 건가? 되겠냐? 될 수도 있지. 되겠냐고. 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두 개만 하면 돼. 동그라미 예제 예제도 하나 해야 돼. 동그라미 두개. 자, 이번에 자, n p 승분 루트 a의 n p 승분. 이거 계산하기 생긴 게 하나 있네. 예? 자, 이것도 계산하는 테크닉이 하나 있대. 뭐 될 것 같냐? P는 밖으로 뺄 수 있으니까. 자,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럼 얘도 거듭제곱분의 정의를 마찬가지로 써요. 한번 노란색 쓴 거 있죠? 자, 얘는 이렇게 하면 되죠? n승분 루트 a의 m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자, 이 녀석을 이해만 하면 된다 이거는. P제곱. 자, np 제곱이야. 네? 자, 그럼 이거 곱하기야 얘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n승분 루트 a의 m승을, 자, 일단 n 제곱하고 그 다음에 p 제곱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ANM. 그럼 이건 a의 m승 튀어나오죠. a의 m승이 튀어나오고 p 제곱을 거꾸로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되겠지. 언더스탠드? 처음과 끝만 봐봐. 손바닥을 거듭 제곱해 mp 제곱했더니 얘가 나온 거지. 그럼 정리해. 손바닥 n승원 루트 a m은 누구? AMP. a의 mp라는 숫자에 np 제곱했잖아. 그러면 np 제곱한 건데 양수죠. 지금 이해됐어? 지금 증명 과정에 일관성이 있지? 다 거듭 제곱이잖아. 이거밖에 없어 증명하는 게. 근데 이 증명 과정이 중3 때 니네 교과서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자, 근데 니네가 알듯이 이 녀석의 밑줄 친구를 표기법을 쓰게 되면은 a의 mp 승에다가 뭐 하면 돼? 루트를 씌우고 np 제곱분이라고 했으니까 np는 여기다가 쬐까맣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얘랑 무슨 의미 어떻게 돼야 돼? 자, 얘랑 같은 뜻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잘 봐라. 저거 기준으로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p가 있으면 약분해버리면 돼요. p가 있으면 약분하면 돼요. 자, 이게 그 다음에 공식이에요. 근데 왜 저기서 MP를 제곱해요? 빨간색. 그러니까 이건 아까는 여기 있는 걸 거듭 제곱했잖아. 이번에는 결과 갖고 역추적한 거야. 원래 설명 방식이 따로 있기는 한데 이번엔 좀 달리한 거야. 이해는 되잖아. 저기가 공식인 거예요? 네, 공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거듭, 자, 여기 몇 제곱 써있고 여기도 몇 제곱 써있을 거 아니야. 그때 p가 마치 무슨 뜻이겠어? 공약수인 거지. 6, 3 써있으면 3이 날아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약분해도 되고, 거꾸로 여기 있는 숫자에다가 p를 거꾸로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상관없는 거야. 이게 니네 오늘 계산하는 문제에 다 있어. 자, 알겠죠? 그래서 공약수가 있으면 약분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하는 거야. 계산하고 막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자, 6번인가요? 아니면 다를 때가 나올 것 같긴 한데. EX. EX. 자, 이거 해보자. 하나시오. 이거 해보자. 일단 거듭 제곱의 지수가 홀수니까 마이너스는 안 사라지겠죠? 네. 마이너스 해놓고 그 다음에 6승원 루트 4의 세제곱이겠네. 네. 자, 이거 바깥 제곱인 거 루트 안에 숫자에 붙어도 된다 했어. 붙어도 돼요. 자, 그게 어디 갔어? 이게 지웠냐? 아, 이거잖아.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6승분 루트 4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방금 말한 거 나왔지? 3을 날린다고. 3이 약분되죠. 2로 그러니까 4는 하나밖에 없고 2승근인데 2는 생략한다며. 2는 생략한다며. 내가 마이너스 루트 4인데 루트 4는 얼마야? 2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다 이런 거다 책에 있는 거. 골치 아프지? 만만하게 보면 큰일이야. 다 섞어 써야 되잖아. 다 섞었어야 돼서 개 어려워요. 알겠죠? 진짜. 자, 마지막 공식. 결국 다 외우라는 소리 아니야? 외워요. 계산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우면 돼. 어지간하면 이게 니네한테 참 자존심 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 A단계 문제를 여기 책에 있는 거 A단계잖아. 건모충이 최대. 최대 위기야 너. A단계 도파해야 돼. 얘들아, A단계 도파해야 돼. A단계 프린트 나중에 줄 거야. 연습해야 돼. 힘들어하는 거. 로그도 힘들어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저기가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도 프린트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생하고 있을 거야. 처음부터 위기인 거죠. 자, 마지막 공식이요. m승근에다가 루트 안에 루트가 또 들어가. 예? 이중분으로 비스무리한데 뭐 이중분으로 부르긴 좀 그렇고요. 자,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마찬가지로 확인해 볼게요. 자, 잘 보세요. 확인해 볼게요. 천천히 할게요. 얘를 mn 써있지. 이거를 통째로 mn 거듭 제곱을 한번 해봐. MN? 그럼 N부터 날아가네요.
자, 그럼 계산 과정 잘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m부터 집어넣으면 m승분 루트 n승분 루트 a에 m제곱하고 n제곱 되는 거잖아. 잘 봐라. m승분 손바닥 m제곱이니까 m 날라가니까 안에 있는 거. 자, 루트 안에 있는 이게 튀어나오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n승분 루트 a에 n제곱 되는데 또 날아가는 거 알겠니? A. 그래서 a야. 자, 또 나오죠? 손바닥을 mn제곱 했더니 얘가 됐어. 그럼 손바닥은 a에 mn제곱근 맞나? 자, 이번에 말로 하고 바로 할게. 자, 그러면 손바닥이 얘 mn제곱근인데 얘의 a의 mn 제곱근 중 양수인 거잖아. 양수. 어차피 양수밖에 안 한다고. 마이너스 1 붙어있으면 다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 제곱근편에 의해서 a에 루트 씌우고 m n 이렇게 돼. 저는 저거랑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손바닥하고 들어. 루트 하나 나라고. 자, 그럼 루트 하나 없애버리고 합치면 돼. 그냥. 자,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mn 루트 a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결과는 쉬워. 근데 결과는 증명 한번 해보시죠. 자, 근데 하나 또 있어요. 이번엔 mn 제곱 말고 이건 하나가 또 있어. 나 하나 죽었는데. 야, 방금 거듭 제곱 m 곱하기 n 했지. 이번엔 n 곱하기 m 한번 해볼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야, 그림 미안하다. 이거 순서를 바꿔야 돼. 결과는 똑같잖아.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확인. 뭐 결과와 느낌상 똑같이 나오겠죠? 자, 해보면 순서만 바뀌고. 말로 할게. n제곱 먼저 하면 얘랑 날아가니까 루트 안에 있는 n승은 루트 a 튀어나올 것이고 그거에 다시 n제곱 하니까 a가 되는 거 확인됐죠? 똑같잖아. 위치만 바꾼 거야. 자, 이거 왜 소리냐면 똑같이 a가 나왔지. 똑같이 a가 나왔지. 그러면 논리 과정상 얘도 a의 mn제곱분 중에서 양수야. 근데 그게 위에 써있죠. 그러니까 노란색 쓴 게 사실 뭐랑도 똑같냐면 요거랑 요거랑 다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요? 왜? 그 녀석들이 못담다보다 a의 mn제곱분 중에서 양수라는 거. 됐어요? 자, 그래서 공식화하면은 n하고 m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바뀌어도 돼. 이거. 자, 바뀌어도 되고요. 루트 하나 지워버리고 합쳐도 되고요. 자유제대로 써도 된다. 안 끝났어요. 여러분 가방을 쓰지 마세요. example? 얘기 하나 해봐야죠. 또 벽화. 문제에서 쓸 게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얘기가 세 개만 있는데 하신다 했는데 벌써 두 개가 더 붙어. 시간이 없어서 최소화하자. 이게 순을 적고 멀어질 줄이야. 가방만 따라야 돼. 자,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이 생략된 거라고 얘기했죠? 자, 네.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럼 두 개 합쳐. 6을 곱. 그럼 6승은 루트가 되는 거야. 정정 사전 네, 4의 6이다. 64가 2의 6제곱이죠? 6 그럼 이 논리 과정으로 쓰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네. 2 아까 루트 안에 있는 거 바꿔서 해도 된다 했잖아. 그래서 2 이 과정으로 확인하면 돼. 됐죠? 자, 이거 풍산자에는 문제 때문에 바퀴 쓰지 마. 풍산자 오늘 숙제 나가는 거 마지막 페이지에 대소관계 얘기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얘기하고 끝내면 돼. 홀리 자, 중학교 4학년 때 니네가 이미 했던 건데 거듭제곱권에서도 행위가 똑같이 나와. 루트. 자, 요 녀석하고 자, 요 녀석에 대소관계를 비교해보래. 예스. 자, 중학교 3학년 때 우리는 이런 걸 공부했어요. 자, 수직선. 그러니까 루트 3하고 루트 5는 당연히 루트 5가 크죠? 네. 자, 이거 당연히 그리고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거듭제곱의 지수가 똑같으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큰 게 당연히 커. 네. 근데 얘는 거듭제곱 숫자가 다르지. 달라요. 그래서 맞춰도. 근데 그게 이 공식 쓰는. 아니, 아까 말했던 공식 같이 쓰는 거야. 방금까지 말한 거. 12곱 배우. 자, 그래서 3승원 루트 3하고 4승원 루트 5를 여기 숫자를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자, 아까 우리 공부한 거 보면은 공약수 약분했던 공식이 있었죠. 이쪽에 썼던 공식이 있었죠. 네. 그럼 여기에다가 4를 곱하고 여기에다가도 여기 지수에다가 4를 써. 자, 물론 여기는 원래 1이 생략된 거니까 굳이 따지면 1 곱하기 4가 돼요. 3수고 3수. 그럼 여기는 3을 곱하고 여기 지수 1에다가 3을 곱하겠다. 자, 왜 곱했어? 를 똑같아지게 만드는. 그러나 12승은 루트 3의 4제곱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12를 똑같이. 그렇죠. 12를 맞춰주기 위해서. 왜?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공부한 거에 따르면 거듭제곱한 숫자가 똑같으면 루트 안에 있는 안에 숫자 거 크기 비교하려면.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얘는 5의
세제곱이죠. 자, 거듭 제곱하는 지수가 똑같지? 네.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끼리만 비교하면 된다. 자, 얘가 더 큰 거 알겠죠? 이거 81이고 이거 125잖아. 루트 안에 있는 숫자만 계산을 하면 누가 커? 아래 게 더 크다. 안녕히 갔어요.